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a.html 파일 만든 것까지 진행했고요. 얘를 이제 또 해볼 건데, 지금 우리 웹루트 폴더로 지정한 곳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지 않죠. 폴더도 실제로 만들었고 이 폴더 안에 파일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는 아직도 안 됩니다. 근데 에러가 살짝 바뀌었죠. 404 not found가 아니라 403 forbidden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랑 상황이 다른 건 폴더 경로가 진짜로 아예 없다가, 그리고 그 안에 파일도 아예 없다가 그거 만들긴 만들었는데, 우리가 index.html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지금? a.html이 있죠. 그랬더니 403이라고 바뀌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얘를 염두에 두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어쨌든 제대로 못 찾아갔다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 8010 포트 뒤에다가 슬래시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가 a.html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포트 번호 뒤에다가 슬래시 넣어주고 a.html 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고 작성했던 아무거나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sudo cp a.html 얘를 index.html 얘로 바꿔줄게요. 아니다, cp가 아니라 mv로 하죠. mv로 했을 때 이 명령어가 실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파일 이름이 바뀌겠죠? 이러면 이 안에는 이제 a.html이 아니라 index.html이 남게 돼요. 자, 그 상태를 만들어주고 나서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던 크롬으로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 고침 a.html 그대로 해볼게요. 안 되죠? 근데 에러가 403이 아니라 404예요. 다시 not found가 나왔습니다. 이런 파일 없어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이번에는 a.html 부분을 지우고 포트까지만 남겨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잘 나오죠.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인덱스에 대한 개념이에요. index.html. 이것도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려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굳이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거 NS 룩업으로 IP 따가지고 포트 번호까지만 입력하고 들어갔을 때 메인 페이지 나오죠. 얘네들 메인 페이지 나오잖아요. 지금 뭐 IP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IP로 들어와도 어차피 이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웹루트 폴더 안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는 걸까요? 자, 얘는 높은 확률로 아니에요. 얘네들은 높은 확률로 이걸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높은 확률로 얘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설정은 아마 그대로 뒀을 거예요. index.html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설정은 그냥 뒀을 텐데, 지금 우리가 설정 그대로 뒀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누구 기준이에요? 웹 서버 기준이에요. 엔진X. 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지금 우리 거 같은 경우 IP 플러스 포트까지 입력한 이 상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index.html이 아니라 이거 띄워줘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짜여져 있으면 웹서버 설정이 index.html에 들어가 있어서 기본으로 걔를 잡으려고 해도 얘가 이겨요.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를 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웹 개발을 수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실제로 웹 개발에서도 아파치라고 하는 톰캣을 사용해서 웹서버를 구동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작업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개념이. 근데 거기서도 index.html 이런 설정 안 바꿔요. 근데 그냥 요청 보내면 이쪽으로 오게끔 다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높은 확률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index.html을 그대로 두고 실제로 그 파일을 열게끔 하는 사이트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코드로 언어를 사용해서 코드로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고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거랑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띄워놓고, 자, 지금 어쨌든 웹루트 폴더의 경로를 바꿔주고 우리가 원하는 경로대로 와서 그 경로 안에 우리가 원하는 파일 만들고 걔를 띄워보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그림판에서 보셨던 이것 중에서 얘를 건드리는 건 해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늘리는 거, 증설하는 거 해봐야겠죠. 이거 해볼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개념을 좀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상황을 변경시키고 갈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웹 루트 폴더는 웹으로 시작해서 사이트 1로 들어와서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는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만든 코드를 이 웹 루트 폴더 안에 넣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폴더가 맞나요? 맞겠죠? 그런 목적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기본으로 잡혀있는 그 폴더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다루기 편한 그런 경로로 잡아놔야 우리가 좀 더 접근성이 좋고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경로를 변경을 한 거고, 이 경로 안에는 실제 우리가 작성한 코드 프로그램을 얹혀놓고 이제 돌리면 돼요. 공유 폴더 안에다 넣었으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제가 얘를 증설할 거라고 했어요. 늘릴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웹 루트 폴더를 여러 개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경로를 봤을 때 혹시 제가 두 번째 웹 루트 폴더를 뭐라고 할지 유추해 보실래요? 그쵸? 느낌이 대충 오시죠? 웹까지 동일하게 갈 거고요. 사이트 2를 만들 거고요. 그 안에 퍼블릭도 동일하게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지금 먼저 이 상황을 인지를 하고 계세요, 머리에. 이 상황일 때 우리가 앞으로 이 웹루트 폴더들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수도를 붙이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쯤 되면 이제 소유자를 바꿔서 우리가 이 웹루트 폴더 안에서 작업을 할 때만큼은 좀 편하게 작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버 관리를 좀 하시면서 경험을 쌓다 보면 내가 어떤 폴더의 소유자를 바꿔서 관리를 해야 편할지가 와요, 느낌이. 그리고 그 폴더는 높은 확률로 웹루트 폴더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서버 관리를 하게 되는 일은 웬만하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거니까, 그 서버는 웹 서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 그래서 소유자를 바꿀 겁니다. 근데 누구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누구를? 지금 제 위치는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퍼블릭까지. 저는 코리아 IT라는 계정의 소유자로 바꿀 거예요. 루트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을 코리아 IT로 바꿀 겁니다. 근데 누구를? 1번 현재 폴더, 2번 상위 폴더, 3번 이 파일, 그리고 4번 여기에 정답 없다. 저희는 4번이에요, 4번. 여기에 정답 없어요. 여기 있는 것들 바꿀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 퍼블릭이죠, 퍼블릭. 근데 제가 아까 사이트 2, 두 번째 만들 거라고 했죠. 그 사이트 2, 걔도 웹루트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퍼블릭 현재 폴더에 대한 권한만 수정을 한다면 우리는 사이트 2 안에 있는 퍼블릭도 소유자를 또 바꿔야 되네요. 3 만들면 또 바꿔야 되네요. 그쵸?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애초에 얘를 바꾸면서 이 밑에 있는 애들 다 내 걸로 만들어 버리면 이 밑에 사이트 2를 만들든 3을 만들든 4를 만들든 상관없이 다 내 거니까 내가 웹 루트 폴더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폴더들은 다 내게 될 거니까 한 번만 명령어를 쳐도 다 내 거. 그럼 그게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웹 폴더에 가서 이 폴더의 소유권을 코리아 IT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념까지는 아니고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이제 하나의 웹 서버를 가지고 여러 개의 웹 루트를 사용을 할 때, 그 폴더를 사용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한 폴더를 정해 놓고요. 이 폴더로부터 가지를 쳐요. 왜냐면 요거까지 분리를 시켜버리면
지금 말한 것처럼 관리하기가 좀 빡세져요.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웹루트 폴더의 상위에 하나의 폴더를 크게 두고요. 이 폴더 안에 짜잘짜잘하게 분리를 시켜서 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상위 폴더로 올라갑니다. 웹까지 왔어요. 지금 웹이에요, 웹. 자, 이 친구 현재 폴더 웹이라는 폴더의 소유권은 누구? 당연히 루트. 왜냐면 우리가 수도 붙이고 mkdir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기타 사용자 권한 쓰기 없으니까 여기서 뭐 파일 만들고 이런 거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친구 아예 갈아 엎을 거예요. 자, sudo chown 코리아 IT 이 친구의 현재 폴더의 소유권을 코리아 IT로 바꿀 거야. 근데 바꿀 때 그 밑에 있는 모든 애들도 다 내 걸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명령어를 쳐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ls로 확인을 해본다면 이제 잘 바뀌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거 하려고 우리 권한 바꾸고 소유권 바꾸고 이런 거 배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취업했는데 이제 얘기합니다. 야,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이거 서버로 운영해야 되니까 웹서버 하나 리눅스로 구축해. 여기 그 명령 하나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리눅스로 웹서버 구축을 하겠죠. 그리고 얘를 돌리기 위한 이런 기반을 다지겠죠. 그리고 이 구축된 웹서버에 내 프로그램을 올려요. 그리고 운영을 합니다. 근데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수정사항이 생기고 막 계속해서 이 리눅스의 서버에 붙어가지고 작업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작업하는데 매번 수도 붙인다.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애초에 웹루트 폴더의 시작이 되는 이 웹이라고 하는 폴더부터 소유권을 싹 다 갈아엎어 놓으면 이 밑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수정할 때 수도 안 붙여도 되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이제 수도를 안 붙여도 되는 걸 떠나서 뭐 사실상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제 수도어스에서 코리아 IT를 빼도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관리자만 입력할 수 있는 명령어를 칠 일이 딱히 없으니까. 그 시점에 가면.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갈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리할 때 가면은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에서에 등록하고 수도를 쓰는 이 방식도 써봤지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관리자 명령어가 필요할 때는 관리자로 잠깐 가서 명령어를 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예 수도어스에 등록을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데 어쨌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진행을 했고 그럼 약간의 개념적인 부분을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자, 잠시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볼 일은요. 명칭이 이겁니다. 버추얼 호스팅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 친구예요. 이 버추얼 호스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가상 호스팅이거든요. 이걸 말하는 건데 이 가상 호스팅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 딱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웹루트 폴더를 늘린다. 딱 이거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웹루트 폴더는 하나의 공유 폴더로 인식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안에는 수많은 폴더가 있을 거고 이 폴더들 중에서 우리가 웹루트 폴더를 지정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본 거예요. 방금 그 작업까지 해본 겁니다. 그 상태에서 또 다른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를 웹루트로 또 지정을 하는 이 과정, 그냥 이거를 이렇게 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버추얼 호스팅.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지금 80포트에 80포트, 엔진X의 80포트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웹에 사이트 1에 퍼블릭 여기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80 포트가 기본 포트인데 이거의 웹루트를 얘로 잡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아무거나 쓰여 있는데 그 친구를 이제 사이트 1이라는 글자가 보일 수 있게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8011 이쪽 포트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이트 2라는 경로를 잡아주게 될 거고 사이트 2가 나오게 할 거예요. 실제로 이 텍스트가 나오게 하는 파일은 셋 다 index.html로 통일을 할 겁니다. 일단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3 여기는 2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8011 포트 엔진X 안에 있는 8011 포트로 접근이 됐어? 그러면 이거 화면에 나오면 되고요. 8012로 들어왔어? 그럼 이거 보여주면 돼요. 자, 지금 이거 할 겁니다. 이거를 버추얼 호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검색을 좀 해야 되겠네요. 기억이 안 나니까 어딨는지. 자, 제가 지금 엔진X 기본 설정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갈 겁니다. 실제로 아예 얘를 열어버릴 거예요. 이거는 뭐 수도 안 붙여도 돼요. 어차피 확인만 할 거라. nginx.conf라고 하는 파일 안에 들어왔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볼 거예요. 이 경로 볼 거예요. 여기 찾아갈 겁니다. 여기.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또 다른 웹노트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정을 추가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설정을 여기다가 바로 넣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나눠서 관리할 거라고 했었죠. 분리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 모여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실제로 이 경로 안에 이 규정에 맞게끔 파일을 만들어야 우리가 만든 설정도 얘가 읽어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거 할 겁니다. 여기로 갈 거고 일단 경로부터 복사를 좀 하나 해놓고 나간 다음에 cd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왜 루트로 갔어? 그러면 그냥 칩시다. etc 안에 nginx 안에 여기가 conf.b였지? 자, 기억나면 그냥 찾아 들어와도 돼요. 기억 안 나면은 검색해서 이렇게 한번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고 저도 이걸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방금 전에. 자, 이쪽에 와서 여기서는 바로 그냥 하나 만들죠. 자, vhost.conf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해요. 이거 없으니까 빔으로 그냥 들어가겠다 하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폴더에는 저 기타 사용자는 권한 없으니까 수도 붙여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 설정 같은 이런 폴더나 파일들은요 사실 권한을 건드리면 안 돼요. 잘 안 그래요. 왜냐면 이 설정은 여러분들이 매번 맨날 작업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얘를 권한을 바꿔가면서까지 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수도를 붙여가며 진행을 하는 게 맞고 웹루트 폴더는 권한이나 소유자를 바꿔서 하는 게 맞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로 들어갈 거고 제가 수업 페이지에 내용을 하나 공유를 드릴 거예요. 지금 공유되는 내용을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하나 올라왔을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고 그대로 복사 그 다음에 우리 푸티에 가서 끼워넣기 모드 들어간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설정 여러분들 개념 알아야 되는 거 딱히 없어요. 이거 몰라도 되고요.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저도 구글에 쳐서 나온 거 가져왔고 제가 원하는 포트랑 이런 걸로 변경만 한 거예요. 이거 막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가면 이 설정 파일은 이제 엔진X가 읽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아까 우리 디폴트.conf 들어가서 봤을 때 listen 부분에 80 있었고 서버 네임에 로컬호스트 있었고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게 있었는데 큰 의미 없어요. 얘 그냥 말 그대로 포트고요. 여기 서버 네임 얘는 그냥 우리가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안 해놓은 거고요. 자, 로케이션 이게 경로였죠? 루트 경로 우리가 말했던 사이트 1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사이트 2 이런 식으로 이 서버 하나하나 이렇게 중괄호가 열리고 닫는 이 한 묶음 한 묶음이 한 포트에 대한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 파일로 따로 나누지 않고요. nginx.conf 들어가서 이거 그대로 붙여넣기 해도 어차피 읽히기는 해요. 설정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나눠서 관리한다 였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냥 저장하고 나가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장하고 나가게 하시고 저만 다른 걸 뭐 하나 해볼 거예요. 저는 뭐 해볼 거냐면 자, 저는 이렇게 저장하고 나갈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든 vhost.conf라고 하는 이 파일은 어쨌든 .conf로 끝났기 때문에 nginx.conf라는 기본 설정 파일이 얘를 읽어드릴 거예요. 포함시킨다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읽어드리는 설정 파일인데 제가 올바른 설정을 한 게 아니죠.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전 저장하고 나갈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자, 저장하고 나갔어요. 자, 이러고 나면 어쨌든 이 설정 하나 또 추가됐으니까 얘를 제대로 읽히게 하려면 엔진엑스를 한번 껐다 켜야 되거든요. 자, 그 작업을 해볼 겁니다. 지금 이 작업은 여러분들은 그냥 리스타트까지만 하시면 돼요. 아까 제대로 저장하고 나갔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스탑. 자, 엔진엑스를 껐다 키는 리스타트를 할 건데 여러분들 문제없이 되셨죠? 리스타트 하시면 문제없이 그냥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일단 에러 메시지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프로세스 뭐 exit with error 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 코드 이렇게 하면서 뭐 얘를 좀 확인해봐 라고 하고 있고 이걸로도 확인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저만 할 거예요. sudo system ctl status nginx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일단 페일이죠. 액티브가 페일이에요. 정상적으로 들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찾아볼 건데 이거를 LESS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옆으로 넘기면서 볼 수 있으니까. 자. 어딨어? fail to start. 이게 명확하게 말이 딱 나오는 게 있는데 이쪽인 것 같네요. 자, 지금 이건 확대를 하면 좀 그러니까 이 라인이에요. 지금 이 라인부터 시작해서 하나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어지는 글인데 LESS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방향키 눌러서 옆으로도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그거 아시죠? 그거 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 한 번 오른쪽으로 온 상황에서 여기 부분에 지금 에러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언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유사한 에러를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초반에. 그거랑 비슷한 에러인데 얘가 하는 말이 뭔지 막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린 뉘앙스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 뉘앙스가 뭐냐면요. 지금 vhost.conf 이 파일이 지금 문제가 있어. 어디서부터 다섯 번째 줄부터 문제가 있어. 대충 알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얘가 문제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누락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락됐죠. 저는 이런 걸 쓴 적이 없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알파벳 철자만 갖다 넣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설정 이름이 있고요. 그 설정하는 중괄호가 있고요. 이 안에 설정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설정명, 아니 설정하는 뭐 아까 우리 서버였죠? 그럼 서버 설정에 관한 거다라는 명칭인 거고 그 설정을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명시하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규칙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했으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얘를 넣긴 넣었는데 실수로 저장하기 전에 이거 하나 뺀 거예요.
지금 저 마지막에 있는 중괄호 닫는 거 하나 뺐어요. 지웠어요. 자, 이러고서 저장하고 나가요.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몰랐으니까. 그리고 서버를, 엔진X를 다시 키려고 하는데 에러가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당황하시거든요. 근데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문제인지도 다 알려주고 있고, 지금 한번 다시 내용을 보러 가볼까요? 지금은 아마 내용이 좀 바뀌었을 거니까. 내용이 바뀌긴 했는데 앞에 에러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파트는 사라졌고 중괄호 닫는 거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지금 18번째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그럼 일단 이 파일의 18번째 라인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봅니다. 자, 나가서 들어가 봐요.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인데 일단 18번째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근방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여기를 이제 유심히 봐야죠. 뭐가 없지? 중괄호가 없구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UI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얘가 에러 내용 같은 걸 안 알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에러를 뱉어주면 그걸 읽어보고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에러 내용이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실수는 해요. 뭔가 하나씩 빼먹고 뭔가 하나씩 까먹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역으로 찾아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정상이면 얘가 뭐가 문제지? 그럼 얘를 해봐야겠다. 얘도 정상이네? 그럼 얘를 해봐야 되겠네? 얘 해봤더니 얘가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써내려가는 거 큰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실수하더라도 찾아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서버를 관리할 때는 지금 이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될 거니까. 이건 완전 기본 베이스 중에 베이스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실수하니까 내가 실수한 걸 내가 찾아나가는 거죠. 이걸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아닌가? 자, 문제가 있었네요. 자, 저도 이제 올바른 설정을 했고 저장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를 다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문제가 없죠. 스테이터스를 본다면 당연히 이제는 액티브가 잘 들어왔을 겁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설정했어요. 웹서버한테 알려줬습니다. 야, 너 이제 8011로 요청 들어오면은 네가 받아. 8012로 들어오면 네가 받아. 하는 거 웹서버한테는 알려줬어요. 자, 그럼 사용자가 이제 여기로 들어오고 싶대요. 맞아요? 맞을까요? 가능할까요, 이거? 안 되죠? 왜 안 돼요? 우리 아직 외부 세상에서 안쪽 세상으로 넘어올 수 있는 포털을 안 뚫어놨는데 얘한테는 이런 걸 명시했지만 바깥에서 얘를 쳐다볼 수 있게끔 포털을 뚫어놓은 적이 없잖아요. 포트 포워딩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버추얼 박스 머신으로 간 다음에 설정, 네트워크, 보급, 포트 포워딩 여기에다가 규칙 2개 넣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넣지 말고 하나 해놓고 복사합시다. 그냥 아예 이걸 복사할까요? 2개 복사해놓고 얘는 httpd 언더바 8011 얘는 httpd 언더바 8012 그리고 호스트 IP 같은 경우 건드릴 필요 있나요? 0000 그냥 써도 되겠죠? 얘는 딱히 건드릴 필요 없어요. 호스트 포트는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우리의 도착지만 잘 명확하게 입력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항상. 우리가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9일인데 지금 이런 걸 써도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틀 필요 없이 어차피 우리 도착지가 8011이니까
얘도 8011로 네, 해주겠습니다. 얘랑 안 같아도 전혀 상관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건 실제로 다른데 문제 없잖아요. 이 친구 8012로 해줄 거고, 여기는 이제 게스트 포트는 어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8012를 넣었대요. 그럼 이제 외부 크롬에서 127.0.0.1 땡땡 8011 치고 들어가요. 그럼 누구 나와요? 사이트 3 나오겠죠? 여기로 도착하라고 해놨으니까. 여기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써야 됩니다. 8011 넣어줄 거고요. 여기는 8012 넣어줄 겁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8010으로 들어오면 사이트 1로 갈 거고, 8011로 들어오면 사이트 2로 갈 거고, 8012로 들어오면 사이트 3으로 갈 거고,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확인. 자, 포트 포워딩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기 8011 치면 될까요? 이거 404 나오겠죠? 지금 뭔가 얘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는 잠시만요. 제가 참 이거 잘못 드렸어요. 다시 이거 하나만 봅시다. 수도빔 vhost 컴프 다시 들어갈게요. 제가 아까 드린 거에서 이 웹루트 경로 잘못 설정했어요. 8011이면 사이트 2 가야 되는데 이거 1이죠. 이거 제가 수업 페이지에 드린 것도 수정을 좀 해놓을게요. 수업 페이지도 수정이 됐고, 이거 끼워넣기 모드 들어가서 여기 가서 이것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냥 하셔도 되고. 이게 왜냐면 제가 항상 이거를 수업에서 예시로 들어드릴 때 사이트 0, 1, 2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사이트 1로 시작을 할까 해가지고 2, 3으로 넣었더니 이거 자료를 안 바꿔서 생긴 문제예요. 2, 3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2, 여기 3 바꿔주시고, 저장하고 나가기 다시. 이거 적용시키려면은 엔진엑스 다시 한번 리스타트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8011 얘 새로 고침 다시 해보면 얘는 이제 404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아예 우리가 포트 포워딩이든 파이어워든 뭐든지 간에 웹서버로의 접근이 막혀서 아예 접속을 못할 때는 이런 404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연결 요청 시간이 뭐 초과됐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응답할 수 없음 이런 페이지 나왔죠. 근데 이거는 404가 나오고 밑에 엔진엑스가 써 있잖아요. 이거는 서버로의 이 포트에 해당하는 서버로의 접근까지는 했는데 파일이 없다의 의미예요. 서버 접근은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왜 404예요? 404일 수밖에 없는 이유. HTML도 없지만 사실 그 전에 폴더도 없어요. 사이트 2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웹 안에는 사이트 1과 퍼블릭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거기로 가줘야겠죠? 웹으로 갑시다. 웹으로. 여기 안에 사이트 1이 있는 상태. 자, 여기로 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사이트 2 폴더 만들고, 그 안에 퍼블릭 만들고, 그 안에 index.html 만들고, 그리고 사이트 3 만들고, 그 안에 퍼블릭 만들고, 그 안에 index.html 만들고, 이거 해야 되죠. 근데 이거 다 따로따로 하려면 귀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과정이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친구 하나 있네요. 누구? 사이트 1. 이 안에는 퍼블릭이 있을 거고, 이 퍼블릭 안에는 index.html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뭐 한다? 복사하면 수도 붙일 필요 있나요? 없어요. 이거 권한 있어서 복사합니다. cp. 근데 폴더 안에 파일까지 복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붙여주고, 사이트 1이라는 애를 사이트 2라는 애로 복사할 거야. 자, 그리고 ls 문제 없죠?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되죠. 이거
사이트 1이라는 애를 사이트 3이라는 애로 복사할 거야. 그러면 이제 사이트 2, 3 만들어졌어요. 이 안에는 각각 퍼블릭들이 다 존재할 거고 각각 퍼블릭 안에 index.html이 존재하는 상황까지 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index.html 파고 들어가서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가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냥 빔으로 열죠. 빔 사이트 1에 퍼블릭에 얘를 열어서 바꿔주고 여기 안에다가 사이트 1 저장하고 나가고 이번에는 사이트 2에 있는 index.html 열어서 여기는 사이트 2 저장하고 나가고 이번에는 사이트 3에 있는 애를 열어서 사이트 3 저장하고 나가기. 자, 이렇게 수정을 완료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해보는 거예요. 8010부터 8010으로 포트를 치면 누가 나와야 돼요? 사이트 1 잘 나오죠. 그 다음에 8011로 들어오면 사이트 2 잘 나오죠. 그 다음에 8012로 들어오면 사이트 3 잘 나오죠. 자, 우리는 이제 하나의 엔진엑스 웹서버 프로그램 하나 안에다가 웹 루트 폴더를 3개나 만들었고요. 그 3개를 각각 접속할 수 있게 포탈도 뚫어놨고 그 안에다가 파일도 넣어서 실제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 퍼블릭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내가 만든 프로그램 코드를 사이트 1자리에는 뭐 넣고 A 넣고 2자리에는 B 넣고 3자리에는 C 넣으면 각각 포트로 들어왔을 때 A, B, C 프로그램 다 쓸 수 있겠네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버추얼 호스팅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더 내용을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일 수업이 시작할 때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 거거든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고 푸시면 돼요. 푸시면 되는데 오케이. 내일 문제 푸는 거는 그냥 문제 가볍게 풀고 그리고 좀 애매한데 이게 왜냐면 지금 이 상태까지 완성시켜 놓고 문제를 풀면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파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적용해보고 하는 거는 해보면 좋으니까 이 상태 그대로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는 걸로 내일을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